마음을 울리던 가사 한마디, 영화 같은 순간을 만들어준 무대의 한 장면. 이미 올라간 엔딩 크레딧을 되돌려 화려한 무대 그 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는 비하인드 스테이지, DKBS의 BTS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아나운서 김솔입니다. 기분 좋은 햇살과 적당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는 계절이네요. 최근 들어 봄 냄새가 코끝을 스쳐서 캠퍼스를 걸어다닐 맛이 나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벚꽃도 만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날씨의 날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그때 갔던 장소, 그때 봤던 풍경, 그때 함께 있어주던 사람, 각자 다양하겠죠? 전 유독 특이하게도 그때 듣던 노래들이 떠오릅니다. 제 추억을 완성시켜준 음악들이요. 오늘 소개할 분도 제 지난 날을 완성시켜준 사람 중 한 분입니다. 그럼 BTS의 세 번째 스포트라이트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베이시스트 구보남입니다. 국내 실력파 뮤지션들과 다수의 공연과 음반 활동을 펼치며 재즈피플 선정 올해의 베이시스트로 뽑힌 실력파 베이시스트죠. 현재 에이핑크와 악뮤의 밴드 마스터로도 활동 중이며 스트레이키즈, 지코, 적재 등 많은 아티스트들의 세션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적재와 꽤나 인연이 깊은 사이로 그가 지어준 대표적인 별명도 있는데요. 바로 돌각바! 콘서트에서 재즈가 돌멩이 같은 베이스, 바위 같은 베이스? 뭘로 소개할지 고민하다가 실수로 돌멩이 같은 바위로 소개해서 생긴 별명이죠. 실제로 보시면 살짝 바위 닮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여하튼 별명은 이래도 자타공인, 국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베이시스트 중 한 명입니다. 현란한 개인기와 막강한 연주력으로 무장한 솔로 연주자 출신이라서 하모니를 읽고 컨트롤하는 능력도 대단한 분인데요. 숱한 세션으로 다져진 서포트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깊이 있는 연주 세계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는 주로 녹음보단 라이브 세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의 세션을 도맡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냐 하면 그의 팬이 세션 활동을 정리해 놓은 곳에 구보남 선생님 지인 중 누군가가 이 글을 본다면 제발 어느 공연 세션 가시는지 스포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적을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그만큼 많은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It's now or never. 환한 별들을 바라보며 난 노래 불러 환호 소리에 맞춰서 맘껏 춤을 추며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해봤자 I feel more comfortable 꽉 묶어버린 내 발과 다리 이제는 소용없어 꽉 묶인 채로 산처럼 쌓인 내 짐을 끌어당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이 시킨 대로 구보남이 라이브 세션으로 참여한 스트레이키즈의 헤븐 듣고 오셨습니다. 그는 여러 실용음악대학에서 모셔오고 싶은 선생 1순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는 실음과로 유명한 대학, 일명 예동호, 서울예대, 동아방송예대, 호원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교수님이죠. 입시생이나 전공생들에게 그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가 입시과제로 제시한 곡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죠. 서울예대 실음과 수석 입학으로 화제를 모은 김예인의 피우모소가 대표적인데요. 이를 촬영한 영상이 무려 유튜브 조회수 407만 회를 기록했으니 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보통 같은 씨름과여도 전공이 다르면 선배님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너무 명성이 자자해서 모를 수가 없었던 선배 중 한 분이었다고 자주 언급이 되기도 했죠. 무려 10학번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에게도 말입니다. 베이스계의 국가대표, 게임으로 치면 페이커, 일명 구이커. 이렇게나 인정받는 그에게 레슨을 받을 수 있다면 험난한 입시 잘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현재는 개인 음악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레슨을 줄이고 있어 그에게 레슨을 받기가 더더더 어려워졌답니다. 월 2회 출강하는 학원을 통하거나 그의 제자 소개로만 개인 레슨을 받고 있으니 거의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셈이죠. 전 입시생도 아닌데 왜 레슨이 받고 싶어지는 걸까요? 이런 그도 한때 베이스를 내려놓으려 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예대 신입생 시절 그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실망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그는 베이스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악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1년 정도 베이스를 잡지 않고 다른 걸 했습니다. 급한 성격으로 인해 밴드 공연 때 연주에 날이 서 있었고 리듬 악기로서 밴드의 사운드를 서포트해야 함에도 먼저 급하게 치고 나오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죠. 1년 가까이 휴식기를 갖고 다시 베이스를 잡은 그는 그때부터 온종일 베이스 연습만 했습니다. 이때의 치열한 연습과 자기 성찰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그도 없었겠죠? 그 시절 같은 대학 동기였던 드러머 김승우와는 지금까지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함께 연습하고 합주하던 둘은 오늘날 암호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그가 적은 한 앨범 속에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줬던 멘트였는데요.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7년 전 곡을 완성했을 때와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했네요. 처음에 그 마음을 다 담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도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지요. 2015년 승우에게 선물해준 이 곡이 오랜 시간이 지나 저희가 팀을 만들고 지금에서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음악을 한다는 건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늘 쉽지 않지만 징검다리를 밟듯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고 그 음악에 이야기를 담아 결과물을 만들고 나면 그나마 약간의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멜로디가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와 헤어지던 그때 내가 첫 번째로 한 건 커져버린 방 안에 혼자 있어 보는 일. 헤어져도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는 일. 다정한 네 눈빛 있는 일. 무리했던 약속들 더는 생각하지 않느니 너의 사진들 보면서 더는 추워하지 않느니 아까 이른 저녁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길래 너도 같이 봤으면 좋아했겠다. 좋아했겠다. 너와 헤어지던 그때 내가 두 번째로 한 건 어두운 밤 공기에 혼자 취해보는 일. 너를 생각하는 내 가슴을 두드려본 일. 사랑했던 네 이름 있는 일. Oh you, I still love you. Oh you,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Oh you, I still love you. 어제 길을 걷다 찾은 카페에 커피 향이 너무 좋길래 우리 같이 왔으면 좋아했겠다. 참 좋아했겠다. 너와 헤어지고 아직 내가 할 수 없는 건 네가 없는 하루를 잘 지내보는 일. 헤어져도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는 일. 사랑했던 일 얼굴 있는 일. Oh you, I still love you. Oh you, I still love you. 구분함이 주로 쓰는 기타는 무엇일까요?
그의 메인 기타는 총 2개로 말록스 콘트라와 리켄베커 5현 베이스입니다. 최근 가요와 OST 등 다양한 영역에서 레코딩 세션 시 리켄베커를 애용하고 있고 악뮤의 곡을 녹음할 땐 말록스 베이스를 사용했다고 하죠. 말록스는 악기의 울림이 정말 좋은데요. 고가의 특별한 나무 재질을 사용해 제작해서인지 하나하나의 울림이 확실합니다. 연주하기에도 정말 편하죠. 하지만 리켄베커는 결코 연주하기 쉬운 악기는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최근 베이스 트렌드와는 달리 예전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이죠.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악기 색깔만큼은 정말 확실하다는 게 매력이자 강점입니다. 밝고 어두움이라는 대조적 분위기를 지극히 고루 잘 표현한다는 것도 리켄베커만의 특장점이고요. 이렇게 색깔이 확실함에도 녹음을 매우 잘 받는다고 하죠. 유명 음향 엔지니어가 녹음 작업 중 그에게 베이스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할 만큼 리켄베커는 음향 전문가들에게도 잘 어필되는 무언가가 있는 악기입니다. 포데라 베이스도 메인 기타는 아니지만 2대나 소장할 만큼 애정이 강한 기타죠. 포데라는 중음역이 강하고 저음도 풍부하면서 음의 편차 없이 고른 음역대를 표현합니다. 느린 템포에서 그 소리의 울림과 여운이 정말 대단한 악기라고 할 수 있죠. 볼륨을 줄여도 포데라 소리만큼은 명확하게 잘 들릴 만큼요. 그에게 베이스란 무엇일까요? 한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너무 사랑하지만 때론 미워도 미워할 수 없고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존재라고 답한 바 있죠. 하지만 그는 베이스에 대한 인터뷰를 무려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연주력 강화 차원에서 손힘과 악위 힘을 강화하고자 1년 정도 실내 암벽까지 타는 사람이고요. 이런 걸 애증이라고 할까요? 그의 앞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를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수많은 지망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베이스를 사랑하는 그의 영향력을 여러분은 오늘 느끼셨을까요? 적어도 봤다는 네가 갇혔으면 좋겠어. 그래야 헤엄하던 대로 계속해 엄했으면 좋겠어. 부러워 난 그래야 네가 아마도 다들 그럴 거야. 아마도 다들 그래서 바다를 뺏으려는지 몰라.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요요.
가졌으면 좋겠어. 고래야 마른 하늘 위로 물을 뿌려줬으면 좋겠어. 두려워 내 소리가 아무리 그딴들 해도 진동에 미치지는 못하니까.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얇은 밤 달을 누비는 너의 여유. 하늘의 거울 같아. 땅에서 셋대야 바다. 이슬의 고향 바다. 고래의 집 바다. 기억의 저편 바다. 원희의 눈물 바다. 지구의 호흡 바다. 고래의 심장.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얇은 밤 달을 누비는 너의 여유. 마지막 곡으로 구보남이 레코딩 세션으로 참여한 악뮤의 고래 듣고 오셨습니다. 구보남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위인 것 같아요. 절대 돌갑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 그의 음악에 대한 생각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저희와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증 같은 그와 음악의 관계는 간혹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곤 하죠. 그 생각은 음악에도 스며드니까요. 음악에 스며든 그의 생각은 듣는 청자인 저희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 음식, 풍경 등등 여러 크기와 모양의 바위들 중에서도 다리에 힘이 풀릴 때면 그의 음악과 이야기가 가장 큰 바위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바위는, 여러분의 스포트라이트 같은 한 줄기 빛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제작 이서현, 기술 안인혁, 진행의 김소리였습니다.